대기업 시청자 서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서원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랫꼬리 그리고 어제도 아랫꼬리를 두 번 그려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와 지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 구리 가격의 하락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리 가격 왜 도대체 하락을 했나 이 부분을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구리의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제가 앞전에 이 구리의 22년도 신고가를 넘어갔을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숏시키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신고가를 보통 달리다 보면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바닥에서부터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 그리고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리 선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구리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의 하락이 왜 나왔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 가격의 하락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리 재고량의 문제입니다. 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문제까지 대두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이 구리 소재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구리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뭐 광산의 감산 소식들 그 다음에 중국 재련소의 감산 소식들이 합치게 되면서 이 가격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이런 전망과 현재 이 데이터 사이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 사이가 바로 이 구리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현재 실제 수요 대비해서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구리 재고량에 따르게 되면 현재 29만 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보게 되면 약 14만 톤이었거든. 작년에 보게 되면 23년도 여기 5월 6월 달 보게 되면 약 14만 톤 요런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고량이 2배 이상 남았다라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수요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지표가 이제 LM이라고 해서 이제 런던 거래 지표고 요게 이제 상하이 거래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재고량이 작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확연하게 지금 현재 LME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 가량 정도 재고량이 남아 있는 상태고 현재 상하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2배 정도 올라간 것을 봤을 때 이 재고량의 문제가 결국에는 수요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결국 재고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계절적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강하게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1분기가 이렇게 겨울에는 보통 이게 뭐 건설이나 뭐 이런 데 투자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고량이 확 늘다가 봄부터 이게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여름까지 쭉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러한 차트 모양을 내고 있는데 다 같은 비슷한 모양을 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가 이제 1분기도 끝났고 2분기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서도 이 재고량이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 열풍과 전망 속에서도 왜 구리 재고량은 감소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원래 이 최대 구리 소비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건설 시장이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최대 소비국이 사실 구리를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리의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이 2분기가 이 건설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 중에 하나고 뭐 자동차 제조업이 또 활기를 띠는 분기거든요. 근데 재고량 자체가 소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전망가의 괴리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구리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을 봐야 됩니다.
이 중국의 정년 구리 수요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바로 이 실물 프리미엄이 되겠는데, 이 실물 프리미엄이 톤당 0달러 아래, 한때는 마이너스 5달러까지 급락한 것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의 중요성은 이 실제 구매 비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사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구리 가격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도 같은 기간에 봤을 때도 그래도 뭐 60달러 이런 식으로 톤당 프리미엄들이 붙었고, 22년도 원자재가 최고가로 급등했을 당시에는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는, 상회하게 되는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 이 구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프리미엄 자체가 0달러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확실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나, 의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비상업 순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 길이가 길어지니만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하나하나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좋다, 수요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좋지만, 투자하실 때 리스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해당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기준봉 하나가 이런 식으로 세워졌었고, 이 기준봉 하단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 기준봉 하단을 안 이탈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래 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여기를 이탈한다고 해서 못 간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 해당 가격대가 저항이 될 거고, 그때부터는, 그리고 시간이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갭 하락을 맞고 나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을 안 깨주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저항대 가격을 현재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 가격을 뚫어낸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갭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갭이 있게 되면 보통 갭은 한 차례 메워주고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차적인 여기 저항대 가격, 그리고 갭을 다시 한 번 더 메워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구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방이 나와서 다시 되돌림이 일어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구리 가격이 지속적인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지지선을 상관없이 쭉쭉쭉쭉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떴다가, 자,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떴다가 주가가 그 뒤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리스크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